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구속한 정재욱 부장판사. 정재욱 부장판사는 누구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구속한 판사인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구속으로 사실상 자기 우파에는 저승사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정재욱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경찰대 출신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격은 차분하고 합리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정재욱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나이는 만으로 55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한 정재욱 부장판사는 연수원 30기로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자, 정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고요. 4시간여 심사를 진행한 뒤 추가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그날 늦은 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시간 만에 끝나가지고 비교적 일찍 오후 2시 35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12시가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시간 이상을 검토를 했다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검토를 하는 걸로 봐서 혹시 기각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한때 그런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장을 발부하고 말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몰아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초기에 서슬퍼런 거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압력을 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바람에 정재욱 부장판사가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여론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재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 진고 그리고 경찰대학 8기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에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했고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 사후연수원 법관 임용연수를 받고서 판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자, 1998년 사후시험에 합격했는데요. 경찰에 재직하던 중에 1998년 사후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판검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 임용연수를 받고 나서 판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로 임용된 거는 나이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늦은 거죠. 2007년에 판사가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상당히 그 눈에 띄는 거는 경찰을 했다는 거죠. 경찰을 하다가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도 나이에 비해서는 늦은 거죠. 네, 늦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경찰을 좀 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을 했으니까 2007년까지 변호사도 적어도 6, 7년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변호사 하다가 이제 법관이 된 케이스입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서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고요.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이렇게 판사를 거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장판사는 울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임지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지법, 수원지법 이렇게 거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부장판사도 서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울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한 거 보면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이라든지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계속해서 판사를 맡아온 그런 중견 판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재욱 부장판사를 차분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다. 앞서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7시간 숙고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경우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켰고요. 구속적부심 역시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내란 특검 여기에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특검이 신청을 하면 그냥 영장을 바로 발부해주는 영장 자판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까지 이렇게 또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영장 자판기라는 별명을 지금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봤습니다만은 정재욱이 뭐 차분하고 합리적인 이걸 떠나서 이번에 영장 발부는 자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고 하는 윤모 씨에 대해서도 정재욱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자판기라는 별명을 들어도 지금 할 말이 없게 됐죠. 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수백 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IBK 기업은행 전 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건에 관여한 경위나 정도나 범의 이거를 영장 청구서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백 원대 부당대출 의혹 오히려 이거는 IBK 기업은행 전 현직 간부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좀 차분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 내란 특검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특검에 있어서도 과연 그렇게 차분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지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헌정사에 영부인과 대통령이 함께 구속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에 영부인이 구속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고 굳이 구속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면 정재욱 부장판사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의 위세에 눌려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위세에 눌려서 지금 사법부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금 여론에 따른 여론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의혹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물론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시키는 것이 판사의 고유한 권한이라 하지만 굳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영부인까지 구속을 함으로써 이 국격을 훼손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특검의 광란의 갖춤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강신업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